안녕하세요. 시장의 핵심 트렌드를 콕 집어주는 남자 박찬원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반도체 섹터가 급락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 반등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 꼭 상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120 일봉선을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121선 하락을 하면은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꺾이는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될 텐데, 주봉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코스피 주봉입니다. 현재 이 하단 부근이 3130포인트입니다. 이 라인이 저는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시작하는 이번 주에는 반도체 섹터가 기술적으로 반등하면서 이 부분 지지하면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여기 주봉상에서 20주봉선, 20주봉선이 중요합니다. 이 라인이 3210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3210포인트 탈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견조했는데, 그런데 지수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 동안 마이너스 1.26% 하락을 했지만, 생각보다 고점에서는 2%밖에 떨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개별 종목들은 완전히 박살났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신규 상장주 영향을 좀 받아서 수급에 쏠림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별 종목, 그 다음에 2차전지, 반도체, 이렇게 그동안 이제 그 시장의 주도 섹터들, 그런 쪽에서 좀 순환매만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정책주나 개별 종목들 흐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종목이나 테마주, 즉 정책주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매주마다 같이 공부하시면은 제가 매수 타이밍 오면은 그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 문제의 수급적인 문제의 답은 환율에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지금 1169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1170원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네, 그런데 지금 벌써 1169원. 지금 현재 그 원화 약세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달러 강세가 좀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화 약세 흐름이 되는 부분은 또 위안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환율이 일단 꺾여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율을 좀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의 현황과 체크포인트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루 동안 금요일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1%, 2% 가까이 떨어진 적은 이번 금요일이 오래간만인데요. 하지만 저는 시작하는 이번 주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국내 증시가 급락한 이유는, 증시죠. 국내 증시가 급락한 이유는 반도체 업종 위주의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 그리고 외국계 리포트에 반도체 섹터의 매도 리포트가 우리 증시를 강타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3.38 떨어졌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주 동안에 무려 51%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 외국계 리포트가 공격한 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공격을 하면서 자국의 이 반도체 회사를 또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죠. 일단은 리포트 하향이 나오긴 나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겨우 5불 정도 목표가를 하향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반도체 섹터 반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SK 하이닉스는 금요일 시장에 하락이 멈췄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아마 이제 시작하는
이번 주죠. 시작하는 이번 주에서 반등의 가능성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약한 흐름을 보이니까 대형 2차전지 섹터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나 그리고 이 차트상의 기술적 흐름도 역시 반도체 섹터에서 매도 물량이 저쪽 2차전지 대형 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증시가, 미국 시장은 좋은데 우리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타격을 받는 거는 일단은 중국의 영향도 좀 있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하강 국면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즉,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제가 안 좋고 IT 기기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그 부분 때문에 그런지 우리 증시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증시는 이번 주는 반등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또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을 합니다. 수급적으로 또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섹터 왜 이걸 하락을 했을까? 왜 하락했을까?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까지 반도체 섹터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팬데믹 상황에서 다른 나라 주가 폭락하고 그 다음에 뭐 모멘텀이 없다 해서 계속해서 다른 증시는 먹구름이 있었습니다. 성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 증시는 그동안 달랐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1년 동안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고가도 나왔죠. 그런데 왜 반도체 섹터가 강했냐? 팬데믹 이후에 IT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집 밖에 안 나가니까 집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또 이런 것들의 시청 시간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유튜브나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뭐 쿠팡이나 이런 뭐 이마트, SSG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배달 문화가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런 뭐 온라인 쇼핑 쪽 데이터 센터 증설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데이터 센터의 디램이나 이런 반도체 재고가 축적되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저번 주 한 주 동안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섹터 그런 쪽으로요. 그런데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계 증권사의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외국계 증권사의 하향 리포트의 시작이 CLS, CLS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쪽부터 시작했는데 CLS 쪽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모건 스탠리가 강타를 했습니다. 자, 하이닉스 목표가가 15만 6천 원이었는데 바로 8만 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삼성전자 목표가 9만 8천 원이었는데 8만 9천 원까지 내리꽂았습니다. 이러면서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인 상태에서 환율까지 상승하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속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자금 이탈이 좀 가속화되었죠. 그런데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가 75달러로 하향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금요일 마감에 7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즉 목표가 5달러만 더 올라가면 뭐 목표가 채워지니까 뭐 애교 수준이죠. 우리나라 같이 반토막 내지는 않았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를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목표가를 낮추면서 망가뜨렸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외국계 증권사가 공격하는 부분은 이 반도체 이 업종 자체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그 부분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PC DRAM 그리고 스마트폰 DRAM 요쪽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 이유는 PC 업체들과 스마트폰 OEM 업체들의 재고를 축적하는 부분이 이제 느슨해지면서 완화된다. 재고 축적을 빠르게 쌓아가야 되는데 재고 축적하는 속도가 이제 늦어진다. 그런 부분이죠. 음악을 빨리 돌리다가 음악이 천천히 느려진다. 예전에 그 영화 마징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재고 축적 4분기 이후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런 그 반도체 업황은 6개월 이후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4분기 이후에 데이터 센터 재고 축적이 완화된다.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4분기까지 D램과 낸드 플래시 혼합 ASP가 25%나 감소한다. 이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리포트에 적용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도 올라가고 또 앞으로 업황이 안 좋아진다. 업황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에 공격적으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자금 매도세나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매도 풋을 쳤습니다. 풋을 쳤는데 매도 공격을 했는데 일단은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13일날 가석방이 되니까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해도 반도체주,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하락을 멈출 수는 없다. 이것을 시장의 시그널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해도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겠죠. 특히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자,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이 있고 거기에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있습니다. 네, 기관. 네, 여기서 봤을 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또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끌어올릴 이유가 없죠. 자기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절대 단기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올리더라도 내리 꽂았다가 다시 올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내리 꽂았다가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의 힘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자세히 훗날 또 분석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사야 되는 시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만 시작하는 이번 주는 그래도 반도체 섹터 기술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실적이 정점을 찍은 다음에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매도 공작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매수 타이밍은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수로 딱 전환되는 시점, 그 부분에 같이 따라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앞으로 반도체 이 섹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더라도 아웃퍼폼 수준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저런 신제품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DDR5는 저전력, 전기를 적게 먹고 효율이 또 뛰어납니다. 그리고 가격도 지금보다 40% 정도, 30-40%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도체 칩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또 공급도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DDR5로 전환되는 이 시점, 반도체 업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반등을 한다면은 DDR5 이슈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외국계에서 보는 이 PC DRAM 수요가 급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DRAM 수요는요. 실제 스마트폰 DRAM 그리고 서버 DRAM 이쪽이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PC DRAM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서버 쪽 DRAM의 수요가 늘어나면은 충분히 PC DRAM 감소를 커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분기, 4분기 여전히
서버용 DRAM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이 좀 더 이어진다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IT 기기 수요도 여전히 꾸준할 거고 집안에 있다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뭐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 또 이 서버 DRAM 수요는 좀 여전히 좀 견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유동성 장세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폭락장보다는 저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 이번 주 시작하는 이번 주가 기울적 반등이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기다리셨죠? 자, 이번 주에는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4개나 상장을 합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그동안 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카카오뱅크도 상장하자마자 따상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신규 상장주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죠? 견조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공매도나 외국인들의 그 패시브 자금들,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할 때 같이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종목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같이 매도하고 선물 매도하면서 같이 매도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은 일단 공매도에서 좀 자유롭고, 그렇죠? 그리고 패시브 자금들 매도세에도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신규 상장주 쪽으로 최근에 자금이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번 주에 상장하는 신규 상장주 한번 보셔야겠죠. 자, 신규 상장주는 일단 딥노이드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공모가는 42,000원이고 경쟁률은 무려 1179대 1이었습니다. 이 딥노이드는 의료 데이터나 뭐 조기 진단 이와 관련된 의료용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회사는요, 최근에 상장한, 몇 달 전에 상장한 뷰노가 있는데, 이 뷰노와 또 어떻게 보면 경쟁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업종이 좀 비슷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딥노이드, 뷰노의 흐름을 보면서 딥노이드 상장한 다음에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함컴 라이프케어가 또 상장을 하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방독면, 방역복, 이런 산업보건 마스크 이런 쪽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 정확히 맞게 상장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공모가는 13,700원, 경쟁률은 418대 1,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모 방송에서 또 한컨 라이프케어가 또 광고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컴 라이프케어는 일단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공모가 25,000원짜리 브레인즈 컴퍼니라고 이 회사가 또 상장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AI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주입니다. 클라우드 모니터링 시장에 또 진출하고 또 IT 인프라 솔루션 이와 관련된 회사가 브레인즈 컴퍼니인데, 이 회사의 경쟁률은 청약 경쟁률이 1190대 1입니다. 굉장히 높았죠. 자, 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스타 종목이 또 상장을 하는데 롯데렌탈입니다. 그러면 롯데렌탈 잘 모르시겠죠? 자, 롯데렌터카. 우리나라에서 1등 렌터카 회사인 롯데렌터카가 바로 롯데렌탈입니다. 그래서 롯데렌터카는 최근에 인기가 많죠. 사람들이 법인이나 개인이나 보증금을 넣고 그 개인 렌트 또는 법인 렌트를 해서 잘 이용하고 차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받고, 이런 분들이 예전 과거보다는 렌터카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장기 렌터카 이미지요. 그래서 롯데 렌터카의 성장은 좀 당분간 공유경제 때문에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모가는 59,000원. 네, 그리고 국내 1등입니다. 이와 비슷한 회사가 SK 렌터카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SK 렌터카의 모회사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경쟁률은 217대 1입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정을 아주 간단히 제가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날, 내일이죠. 농심이 라면 가격을 6.8% 인상합니다. 그러면 농심 한번 주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미국의 로블록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국내 이 로블록스 실적이 잘 나오면서 로블록스 주가가 반등이 세진다면은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들 기술적으로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7일 날 8월 그 16일 날 중국의 7월 산업 생산 부분이 발표가 되는데 중국 경제 현황을 좀 잠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직전은 8.3인데 추정치는 7.8. 8.3보다 잘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주가 흐름 좀 좋은 흐름이 있는데 반대로 나쁘게 나오면은 중국의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7일 날 카카오뱅크, JYP엔터, SME 실적 발표합니다. 네, 이 세 종목의 흐름 체크하시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이후에 첫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뱅크 이날 방향성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있는데 직전은 플러스 0.6, 추정치는 마이너스 0.2인데 이 추정치보다 더 나쁘게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파웰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미국 시장으로 16일 날이요.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17일 날, 네, 죄송합니다. 17일 날 파월 의장이 미국 시간으로 연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일 날, 자, 파월 의장의 타운홀 연설이 우리나라 이제 아침이에요, 아침. 17일은 이제 미국 기준이고 18일 날 새벽에 우리가 그 연설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의 타운홀 연설이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그 방향성, 네, 그 다음에 연준의 그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2분기 배당 지급일이고요. 네, 3분기 배당 기준일은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최근에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져도 뭐 배당 받으시면서 좀 기다리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이시티가 자회사 코믹스 브레이커 코믹스 브레이커에서 신작을 출시를 합니다.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뭐 엔비디아, 시스코 시스템즈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우리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FOMC 회의 의사록을 이날 그 18일 날, 그러니까 파웰 의장이 연설한 이후에 또 FOMC 의사록을 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19일 날은 또 테슬라의 AI, 네, 인공지능 데이가 개최됩니다. 이거 테슬라의 AI 인공지능 데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앨런 머스크의 AI나 로봇 관련 그런 그 향후의 일정을 또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뭐 계획이 발표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테슬라 관련 AI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가 리니지 W 온라인 쇼케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NC소프트 최근에 주가 흐름이 별로 지지부진하고 좋지 않은데 NC소프트 리니지 W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서 이 종목 반등하는지 여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준석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관련된 일정도 여러분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OMC 결과를 공개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일 날은 미국 시간이고 19일 날은 한국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에 그 FOMC 회의 결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일 날.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 네, 일진다이아의 자회사인 일진 하이솔루스가 기간 수요 예측 9월 달에 상장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진 하이솔루스가 기관 수요 예측에서 인기가 많다면 일진다이아 또는 수소차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스티로더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 업계 관련해서 같이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20일 날은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 네. 자, 20일 날 카카오뱅크가 MSCI 스탠다드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여부가 체크가 되고요. 또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지금 현재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대규모로 매수하고 있는데 여기서 꺾이지 않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MSCI 스탠다드 지수 편입, 그리고 코스피 200 조기 편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 카카오뱅크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실적이 잘 나왔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항상 단기로 보시는 분들, 즉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꼭 손절가를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고요. 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 카카오뱅크가 워낙 성장성이 있고 국민 전체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사용하는 은행 카카오뱅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중장기로도 좋아는 보입니다. 일단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8월 20일 날 카카오뱅크의 방향성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실적 발표까지 꼼꼼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래프톤. MSCI 스탠다드 지수의 편입 여부가 일단은 24일 날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도 같이 겸해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0일 날은 삼성전자 2분기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은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어서 미국 시장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크게 흔들리면 또 우리 증시에는 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국 옵션 만기일 체크하시면서 국내 증시의 방향성도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첫 번째로 반도체 섹터 하락 이유,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반도체 섹터 소부장 관련주들도 이번 주는 반등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신규 상장주들이 4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아까 쭉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앞 영상을 좀 보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